제 친한 친구의 심리가 뭔지 궁금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친구와 저의 대화 패턴은 항상 친구가 힘들다 하면 저는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가끔 이건 어때? 하면서 대안책을 제시하기를 합니다. 그러면 돌아오는 답변은 아니야, 난 원래 못해, 아니야, 이런 식이죠. 예를 들면 친구가 사는 곳이 연고가 없어서 외롭다, 힘들다, 무슨 방법 없냐 하면 제가 주변에 뭐 동호회라도 나가보는 게 어때? 이런 식으로 말해줘요. 그럼 친구는 동호회 난 그런 거 못해, 어색해서 싫어, 이렇게 싹 잘라서 말을 합니다. 이런 식의 대화가 너무 많아서 저도 이제 친구의 말에 심각성을 못 느낍니다. 근데 어제 갑자기 자기 엄마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엄마를 같이 욕할 수는 없지 않잖아요? 그렇구나, 힘들겠다, 이런 대답만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엄마랑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니까 아니 너는 어제 연락도 없더니 다짜고짜 엄마랑 대화를 해보라는 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버럭하더라고요. 헐, 저도 사는 거 힘들고 이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어딨나요. 친구가 저를 감정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서 너무 화가 납니다. 사연 주셨네요. 저 안 만나요. 저도 안 만나요. 안 만나요. 이런 친구 안 만나요. 안 만나요. 단호해요. 그러니까 정말 오래된 친구일 수도 있겠지만 이건 우리가 살면서 모든 인연을 다 데리고 갈 수 없고 같이 갈 수 없고 이런 것처럼 나를 쓰레기통으로 생각하는 친구는 저는 같으면 안 만날 것 같아요. 이거는 친구라고 할 수가 없고요. 그냥 스쳐가는 지인으로 좀 해석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게 우리도 보통 힘든 얘기하거나 투정 부릴 때 엄마 같은 존재나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하잖아요. 나에게 반응도 잘해주고 날 잘 위안해주고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 같아서 이 친구가 픽 당한 거지. 근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 이 사람에게 너무 당연해진 거야. 너에게 그 말하는 건 네가 나의 그동안의 사정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너에게 또 말을 하는 거야. 이게 반복된다는 게 호의를 베풀었다가 나중에 호구가 된다는. 근데 이런 경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아니어도 자기한테만 꼭 전화 와가지고 물어보는 친구. 뭐. 저는 들어주는 것도 좋고 고민 뭐 당연히 친구니까 힘든 일 있을 때 저는 오히려 연락 오면 나한테 이 정도로 의지를 하는구나라고 해서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이래서 저렇고 이건 이래서라고 하면은 그럼 너 나한테 왜 전화했어?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그럴 수 있겠다. 저 같은 경우에 너 뭔데 자꾸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난 너한테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화가 나니까. 화가 나니까. 내가 이야기해줘도 어차피 안 할 거잖아. 마이웨이잖아요. 이런 성향한테는 조금조금 너 나한테 내가 얘기해도 너 안 할 거잖아. 이렇게 예쁘게 얘기하면 못 알아먹어요. 이런 저도 또 사람들은. 친구 앞에서 알아먹긴 하죠. 근데 진짜 사람인지라 좋은 소리 듣고 싶어요. 근데 싫은 소리만 듣게 되면 짜증나고 내 감정이 힘들고 진짜 뇌가 풀가동되는 느낌이 들어요. 정말 사이 좋았던 친구라면 이 친구가 힘든 일도 얘기를 하겠고 본인 즐거운 이야기도 하겠고 에피소드도 이야기를 하겠고 근데 진득하게 싫은 얘기만 한다. 그럼 이 친구도 배려가 전혀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면 굳이 이 관계를 이어갈 필요가 있나? 버리는 카드. 그리고 별로 얘기를 들어주는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고마워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 네가 그렇게 해줘서 내가 해봤는데 나는 좀 힘들더라. 이렇게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예 들어오면 쳐내고 들어오면 쳐내는데 그리고 또 한 번 다 못해줬다고 해서 거기다 맞아. 엄마 욕을 하고 나서 그 다음날 이게 뭐하는 싸가지죠? 친구가 반대 의견을 한번 내줘야지만 이분도 한탄하는 걸 좀 줄이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 이게 한탄한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게 아닌데 본인은 한탄하면서 내 속을 비워낸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답이 아니라는 걸 이 친구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그 착하긴 한데 지혜롭지 못하다. 왜냐하면 나의 시간도 사실은 낭비거든요. 나의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하는데 시간 대비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그 시간을 나의 그 개발, 자기 개발을 하는데 그냥 사용을 하는 게 더 낫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요 정도라면. 네, 나의 이 감정의 쓰레기. 오물과 같은 것들을 친구한테 이렇게 퍼부었으면 그거에 응당한 뭔가 마음을 주고 또 주고받고 하는 게 이게 친구인 건데 이분은 친구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방법을 제시하는 게 저는 대안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 친구를 그냥 고이 다른 곳에 그리고 감정의 쓰레기를 오랫동안 끌어안게 되면 팔이 끓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계속 그런 악순환이 계속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선생님도 궁금한 게 만약에 이 친구를 조금 당분간 멀리
하면 좀 친구가 나아질까요? 저는 버리는 카드로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상을 알아가는 거죠, 이 친구도. 정오의 희망곡이었으면 제가 시간을 갖고 설득을 하고 예쁘게라고 했을 텐데 제 속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친구는 그냥 버리는 카드로. 근데 상처도 받아봐야 또 깨달아요. 또 이 친구는 양심이 없는 친구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니까 꼬맹이가 넘어져 봐야 아니면 그럼요. 뜨거운 걸 만져봐야 아니까 네네. 너가 그냥 한번 만져봐라 이거는. 네. 그것도 어찌 보면 사랑의 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뭐 맨날 쓰담쓰담 할 수는 없잖아요. 매질도 하고 약도 발라줘 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친구가 제 친구라면 저는 버리는 카드로 쓸 것 같아요. 그럼 비슷한 경험들은 없으신가요?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그래서 이런 버리는 카드를 제가 네, 그래서 강조하지 버리죠. 않겠습니까? 아니 진짜 비슷해요. 비슷하더라도 진짜 우리의 감정은 이 친구가 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의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이야기까지 계속 꺼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근데 이게 이야기가 갈수록 분명 저희도 힘들어요. 힘들지만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들어줄 수 있는 이유는 이 친구가 이렇게 배려 없고 막행이같이 나가는 친구 아니었기 때문에 내 감정도 살펴줄 줄 아는 친구였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살펴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이 친구는 살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감정의 쓰레기통이구나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은 외과 수술이 필요하다. 애 아주 덩어리가 안 좋아. 싹 썰어가지고 탁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경우 있잖아요. 원래 사람이라는 게 처음에는 안 이랬겠죠. 이 친구도 계속 이야기해주면 들어주고 하니까 마음의 위안도 없고 자기도 이제 마음에 이 쌓였던 어두운 짐을 놓는 거야 애한테. 근데 이제 큰 문제 뭐냐면 이 들었던 친구가 놓을 데가 없네. 이 사연들이 너무 개인적인 거니까 이걸 딴 데로 발설하는 순간 자기만 나쁜 X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의 솔루션만 해주고 넘어간다면 세게 말해주는 것 어쨌든 대화를 해야 되는 거니까 맞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듣지 않으면 이 친구는 그냥 그러면 복을 이제 차는 거죠. 좋은 친구 차는 거죠. 근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이야기하면 이제 신세 한탄 같은 거 많이 하는데 네. 예전에 한번 그런 적 있어요. 우리 친구 중에 자산 뭐 관리하는 친구가 있는데 막 이야기를 듣다가 야 그럼 너 부모님한테 뭐 주는 용돈 주고 어쩌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이제 해결점이라고. 그래서 야 만약에 너가 내 상황을 생각하고 너 하면 너 줄일 수 있어? 못해. 다 그런 거거든. 맞아요. 이 말이 공허해. 그러니까 이 친구도 그 해결 아니라고 듣는 게 자기 입장에서 비교해 보면 아닐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일단은 해소는 해야 되니까. 맞아. 말했을 때. 잘라낼 수 있었던 친구라면 진작 잘라냈어요. 그렇지. 근데 이렇게 질질 끌고 오는 거 보면 들어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한 거 보면 이분이 그렇게 칼같이 잘라낼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거죠. 약간 말랑말랑한 성격, 연한 성격이라서 되려 이렇게 말했다가 그 친구랑 멀어지는 것에서도 상처받을 수 있는 친구잖아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오고 가고 뭔가 교감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적이에요. 쓰레기통으로 그 감정으로 그냥 계속 받기만 했던 거죠. 네. 아니면 또 자기 얘기만 하고 이 친구가 얘기를 들어주던 친구가 고민이 있어서 연락했을 때는 또 안 듣는 잘 안 안 들어줬을 듣는 것 거지.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저는 때문에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일방적이라는 이야기에 그렇죠.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사례 중에 그런 게 있었는데 정말 어렸을 때부터 친했던 친구예요. 중학생 때부터 친했던 친구인데 성인 돼서도 같은 동네 살고 하면서 같이 모임하면서 너무 친했던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중에 한 명이 저에게만 원하는 게 있더라고. 이게 저랑 있으면 막 재밌고 이러니까 재밌는 에피소드만 듣고 싶어하고 그 뭔가 개그맨적인 요소들만 듣고 싶어하고 저도 막 진지한 얘기도 하고 싶고 오늘은 힘들었고 거의 뭐 25시는 안 하는 사탕인데. 거죠. 네, 저 달달한 이야기만? 되게 까불기 싫어요. 그래서 집에 가면 저도 쉬고 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 친구들 만나면 잔잔히 노는 편이기도 해요. 근데 이 친구는 저에게 뭐 진짜 깨방정 이런 걸 원했던 거죠. 밤마다 불러내면 막 그래서 친구들도 소개시켜줘요. 야 우리 동네 사는 이 오빠야. 그래서 이 오빠도 엄청 웃겨. 그래서 같이 맞춰줘. 처음엔 좋았는데 내가 이 자리 나가면 내가 분위기를 띄워야 되구나. 너무 약간 기쁨조처럼 막. 내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은데 맞아. 일하고 있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런 얘기는 직접 하진 않았지만 또 다른 뭐 진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나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면은 정말 일방적이었어. 까뜨. 그러니까 본인들은 모르잖아요. 그 맥커터라고. 내가 말을 하면은 내 말 끊고 자기 이야기하는. 또 그 얘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친구를 단둘이 만났을 때는 너무 즐겁지가 않고 내가 여기 진짜 피 빨리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상처가 오래 가니까 그 모임 친구들에게도 말해서 나는 더 이상 이 친구를 못 만나겠다. 이렇게 해서 저는 깔끔하게 그냥 정리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에게는 정말
100번을 양보해서 친구를 좀 교화시켜 봐라. 뭐 이렇게도 들을 수 있었지만 결국은 일방적인 이 감정의 쓰레기통을 당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분은 차근차근 좀 이 친구를 좀 놓아주시는 것이 그렇죠. 버리는 네. 것이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한두 달 정도 연락 끊었다가 나중에 통화하는 건 어때요? 그런 건 좀 안 좋나요? 도움이 안 되나? 바뀌었으면 괜찮죠. 네, 심한 우리 왜 개과천선이라고 하잖아요. 정말 심하게 당해보면 사람이 조금 바뀔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내가 그때 친구야 미안했어. 너 너무 힘들었지? 이 정도 말이 나올 정도면 좀 다시 만나. 이런 말이었으면 괜찮지만. 진작 나왔어요. 진작 나왔고 요 그게 정도면 안 아니라면. 나면 이 정도면 뒤에 가서 또 욕해요. 걔가 일방적으로 내 연락을 씹더라. 이렇게 돼버리죠. 그냥 만약에 그런 친구라면 그냥. 버려야죠. 과감하게 버려야죠. 인생 모든 사람들 다 가지고 갈 필요 없어요. 본인의 더 집중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당하지 마시고 조금씩 멀어지시는 것을 저희가 추천드릴게요.